안녕하세요. 4주차 2교시 경영원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영관리과정, 즉 Plan to C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Plan to C 과정을 통해서 Plan to C 그 다음에 피드백이죠.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에 할 수 있는 목표에 따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관리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플랜을 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측정 가능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계량적으로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 50% 달성, 150% 달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목표를 설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계획은 계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계층적. 즉 무슨 뜻이냐면은 커다란 5년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2년 계획, 1년 계획이 만들어지고 1년 계획에 따라서 반기 계획, 그 다음에 분기 계획, 그 다음에 또 월 계획, 주 계획, 일 계획 이런 식으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일 계획이 크게 보면은 5년 계획과 서로 어떻게 되죠?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러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원했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이 경영 관리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측정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계층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오늘은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뭐죠? 우리가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세우는 하나의 경영 기법인 목표 관리. 우리가 이제 MB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 관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B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MBO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돼 있죠. MBO라는 거는 Management by Objectiv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누구죠?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그 만든 경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피터 드러커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경영학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영학 이론 중에서 피터 드러커가 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윗사람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계획을 밑에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단계가 기존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MBO는 윗사람이 계획을 수립하고 밑에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어떻게 한다? 협의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이거 해가 아니라 밑에 사람과 같이 협의해서 밑에 사람이 해야 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일방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어떠한 계획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참여해서 목표를 수립했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어떻게 되죠?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어떻게 한다? 협의에 의해서 목표가 수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MBO가 있기 전에는 상급자는 밑에 사람들한테 어떤 목표만 주고 제일 마지막에 결과에 대한 것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MBO에서는 그 과정 자체에 상급자가 도움을 주면서 과정 자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하급자가 자기 목표를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소중한 관리 제도로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MBO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단계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 요 과정을 MBO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과거에는 윗사람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 수립에 따라서 자원을 할당을 해서 밑에 사람들이 업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윗사람이 평가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지? MBO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상사와 부하가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상사와 부하가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부하 입장에서는 계획 과정에 자기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계획을 달성하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하가 달성 가능한 어떻게 되죠? 목표를 설정을 하게 돼서 훨씬 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와 부하가 협의하에 계획이 수행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단계에서는 MBO가 있기 전에는 일단 상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면은 업무 수행은 누가 있습니까? 부하가 혼자 있어요. 부하가 혼자 하고 결과에 대한 통제를 누가 있습니까? 상사가 있죠. 그런데 이 MBO 과정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상사가 부하의 업무가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부하가 일을 수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부하가 상사하고 서로 협의도 할 수가 있고 상사가 부하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죠? 지원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업무 수행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업무 수행 과정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결과물이 나오겠죠.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MBO가 있기 전에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윗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하고 일방적으로 윗사람이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MBO 과정에서는 상사하고 부하하고 같이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사 입장에서는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왜 네가 이렇게 결과를 얻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하가 대답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이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어떠한 결과에 이번에는 뭐죠 그 결과 평가에 대해서 네가 이번에 B를 받았다, C를 받았다 이러한 것들을 부하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다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다 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일방적인 탑다운 과정이 아니라 서로 버텀업이 되면서 서로 윗사람과 밑에 사람이 서로 어떻게 되죠? 협력하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높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MBO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냐면 수립한 계획이 실제로 원했던 대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네, 그럴 때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경영 기법이 뭐다? MBO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MBO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가 여기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결국 균형적으로 우리가 플랜 투 C 과정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목표를 통해서 플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일방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그 커리어 플랜에 따라서 목표가 계획이 우리가 수립이 되고 단순히 그 성과 결과물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해서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지원을 해주면서 밑에 사람이 하는 일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사원 입장에서 뭐죠? 만족이 높아지고 결국 사원이 만족이 높아지면 이거는 결국 뭐죠? 고객 만족으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탑다운과 그 다음에 바텀업 단계가 서로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면서 조직 목표랑 개인 목표가 서로 어떻게 되죠? 균형 맞추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요거는 뭐냐면은 1단계가 탑다운이고 2단계가 탑다운이 아니라 이제 버텀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 PPT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MBO 플래닝의 하나의 방법인 MBO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것이 경영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전략이란 건 뭐냐면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적 상황에서 요청되는 지시적 행동 결정이다. 요 지시적 행동 결정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면은 기업의 외적 환경, 내적 환경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업의 내적 환경하고 외적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의 변화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외부의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불확실성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글씨가 너무 안 좋은 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마우스로 글씨를 써서 그래. 펜이 아니라. 그죠?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활동은 결국 뭐냐면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원했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략은 크게 보면은 다시 전술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 여러분 전략이란 말과 전술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략이란 말과 전술이란 말.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전략이란 말은 뭐죠?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장기적 목표를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전술은 단기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5년 이상 목표를 전략이라고 얘기한다면 전술 목표는 그 5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년에서 2년이 우리가 목표를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략과 그 다음에 전술은 그 목표, 그러니까 계획의 계층성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뭐가 이루어집니까? 전략이 이루어지고 그 전략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전술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전략하고 전술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경영 전략 같은 경우는 주로 장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누가 이루어져요? 최고 경영진이 하고
전술 같은 경우는 이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거죠. 2년에서 1년의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중하위층이 만들어 중하위층이 그 전술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최고의 영칭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규칙성이 없어요. 규칙성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외부 환경의 변화가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하는 방식이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영 전술이라고 얘기하면 중하위층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규칙성이 상대적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 전략 같은 경우는 최고 경영층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관적인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관적인 가치라는 건 누구의 주관적인 가치죠? 최고 경영층의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최고 경영층의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 중하위층 경영층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관적 가치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고 불확실성이 적고 비구조적이고 구조적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최고 경영층이 하는 일은 어떻게 돼요? 주로 전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경영 전술 측면에서는 부서별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영 전략이라는 얘기는 장기적인 이야기고, 그다음에 전술이라는 얘기는 단기 혹은 중기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략의 하나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이에요.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 요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은 요 그림이에요.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걸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 혹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까? BCG 매트릭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포트폴리오. 우리가 주식 같은 거 할 때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위험 분산이 잘 되어 있느냐에 대한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 내부에 있는 사업부를 얼마나 잘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이. 그러니까 기업 내부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하고 관리할 것인가. 기업 내적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BCG 매트릭스라고도 하냐면, 이 BCG는 뭐 약자냐면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약자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경영 컨설팅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경영 컨설팅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그 의사 같은 거예요. 기업의 의사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의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그 BCG 그룹에서 어떤 기업이 우리 내부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럴 때 이러한 BCG 매트릭스를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측정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X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그죠? X축이라고 얘기하면 뭐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에요. 상대적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뭐 피자집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피자 회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뭐 피자 핫이다 이렇게 보면은 피자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피자라는 회사가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경쟁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X축으로 보면은 보시죠. 저가 있고 고죠. 만약에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경쟁사에 비해서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회사가 그
그 산업에서 리딩 그룹이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뭐죠? 점유율이 적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쫓아가는 기업이다라는 뜻이죠. Y축은 뭐냐면 시장 성장률이에요. 시장 성장률. 시장 성장률이 높은가 낮은가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시장 성장률이 높은 시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률이 높은 거죠. 그죠? 시장 성장률이 낮은 거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옷감 같은 거, 그죠? 운동화 같은 거 시장 성장률이 낮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로 X, Y로 나누고 고, 중, 저로 나눠서 이렇게 네 개의 이렇게 분면을 만들고 그 각각 네 개의 분면에 우리 사업을 매핑시키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물음표 봅시다. 물음표에 우리 사업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업 분야에서 초기 진입자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죠? 높죠.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거는 그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이 전망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진입해 있는 그러한 그 사업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움직인다고 봅시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요. 시장 점유율이 저에서 어떻게 되죠? 고로 가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돈을 많이 쓰고 광고도 많이 하면은 요 물음표에 있는 그러한 사업이 점점 왼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죠? 왼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 단계에 있는 사업군은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많이 써요? 현금을 많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현금을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사업군이 일로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죠.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 사업군에서는 그 산업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리딩 그룹이에요. 그런데 시장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어떻게 되죠? 뛰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쟁이 어떻게 되죠? 점점 레드 오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되죠?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을 하게 돼요. 그죠? 여기서 현금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되죠. 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물음표에서 스타로 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그런데 플러스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가 되죠. 왜 마이너스가 되냐? 시장 성장률이 좋잖아요. 전망이 좋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있는 사업군은 어떻게 되죠? 현금 흐름이 플러스도 많고 마이너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현금 흐름이 나가기도 많이 나가고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사업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현금을 쓰기도 하고 많이 나가기도 하면은 오랜 시간에 지나게 되면은 성장률이 고에서 어떻게 되죠? 저로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사업군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요런 식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죠?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면은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매력 있는 시장이에요? 매력이 없는 시장이에요? 매력이 없는 시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방어할 필요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현금 지출이 되지 않아요. 현금 지출은 되질 않는데 우리가 시장 점유율은 높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업, 이 분야에 여기에 있는 사업 분야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캐시카우다. 마치 젖소에서 젖 짜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죠? 수익을 많이 보는 캐시가 인플로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캐시가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물음표 사업군에 있는 사업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쪽은 어디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것이 BCG 매트릭스이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캐시 독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게 왜 이제 물음표냐. 여기에 있는 사업은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시장 성장률 점유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큼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를 안 하게 되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요 분면을 우리가 뭐라 덕이라 그래요. 개 같은 경우죠. 그죠? 개 같은 경우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경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런다? 물음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음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점유율,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 두 가지 기준으로서 우리 사업분이 이 네 개의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적절하게 연결이 됐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면은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트폴리오 분석, BCG 매트릭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스타, 그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캐시카우, 그 다음에 개 이렇게 네 개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스타 쪽에서 이제 성장 육성 전략이 되는 거죠. 그죠? 물음표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할 것인가, 혹은 이제 철수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니 이게 성장할 것인가, 혹은 철수할 것인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죠? 물음표에서 돈을 투자하면서 올라가는 스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수한다는 거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이 개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캐시카우라는 거는 그죠? 현금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되는 거를 어디다 투자를 하게 돼요? 여기 물음표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이것을 뭐죠? 스타 쪽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BCG 매트릭스 혹은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 스타, 그 다음에 캐시카우, 그 다음에 물음표, 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삼각형의 화살표 방향으로 우리가 이동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도 BCG 매트릭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전략 한 가지 기업 내부의 전사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 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 배웠고 이것으로써 우리가 4주차 2교시 경영학 원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